안녕하십니까. 전기전자공학부 3학년 김다인입니다. 지금부터 8주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P바디에 P 플러스 게이트를 쓰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VT 값이 VFB 더하기 2분의 이와 같은 값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워크 펑션이 P 플러스 게이트를 쓰면 P바디랑 워크 펑션이 비슷하기 때문에 플랫 밴드 볼테지 값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VTH 값은 늘어나게 되고 이게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스 캐패시터를 이제 CV 영역에서 특성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하이라이팅한 4가지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각 영역에서의 CV 곡선을 각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영역은 accumulation 영역이고 두 번째 영역은 depletion region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inversion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이때 이 그림은 일렉트론이 이제 원활하게 공급될 때를 나타낸 그림인데 만약에 이 그림처럼 전자 공급이 이제 원활하지 않으면 thermal generation으로 전하를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high frequency 케이스고 다음과 같이 CV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게이트의 디플리션은 이제 TOX 값을 늘리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음과 같이 디폴리의 위스를 구할 수 있고 이 식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위스를 구하는 식을 통해 이걸 다시 구해보면 이 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이폴리를 알고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식으로 위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스 캐패시턴스를 고려해보면 기존에 있던 COX의 직렬로 C폴리가 생기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TOX가 늘어난 효과를 알 수 있고 그 늘어난 정도는 아까 구했던 디폴리 위스의 3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 이는 실리콘과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유전율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상적인 CV 곡선에서 폴리 디플레이션 효과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캐패시턴스가 드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할 수 있는 인버전 영역에서의 전하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CV 곡선이 이론과 다른 이유는 인버전과 어큐뮬레이션 차지 레이어가 아주 무한하게 얇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전층 내에서 평균 전기장은 다음과 같은 이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VG 값이 클수록 TINV 값이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VG 상황에서 홀이 일렉트론보다 인버전 영역에서의 T 값이 더 큼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이펙티브 매스가 값이 그 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oly depletion과 charge layer thickness를 고려한 값은 다음과 같은 이상적인 그래프의 모양보다는 좀 다르게 나오는데, 이때 앞에서 구했던 TOX 값에다가 인버전과 accumulation charge layer 두께를 고려한 증가값인 3분의 T INV 값을 더해주면 이제 TOX2는 TOX 더하기 D폴리의 3분의 1 더하기 T 인버전의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Q 인버전은 COX2의 VG-VT입니다. 모스펫은 앞에서 배웠던 모스 캐패시터에 소스와 드레인 영역이 추가가 된 형태이고요. 그림 A에서 볼 수 있듯이 P바디에 N 플러스 영역의 소스와 드레인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것은 NMOS 혹은 NFET 등이라고 불립니다. 이때 드레인은 일렉트론이 빠지는 곳이고 소스는 일렉트론이 공급되는 곳입니다. 게이트에 threshold voltage가 없으면 인버전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P 서브트레이트보다 높은 볼티지를 가해주면 일렉트론이 이 N 플러스 영역 쪽에 있는 표면에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실리콘이지만 N타입의 바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채널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레지스터로 동작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드레인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는 B와 같은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